자, 개념 원리 191쪽인데 여기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을 배웠단 말이지, 그지? 실내 구간. 근데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죠? 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은 애초에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96이라는 상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를 끊어봤더니 이게 이제 0.95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이 0.95라는 게 퍼센트로 따지면 뭐예요? 95%잖아, 그죠? 95%.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그 값이 얼마인가를 찾으면서 시작을 한 거고, 만약에 신뢰도가 99%면은 어서 와. 그러면은 여기가 0.95가 아니라 0.99가 되는 상수를 찾아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이 상수를 찾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은 x반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에서는 지금 여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서 배웠잖아.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앞에 거보다는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x반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태야.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태라면 여기서의 이 x바를 표준화시켰을 때는, 표준화시키면 z로 변하잖아. z로 변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하고 같은 거라서 아까 여기서 시작했던 이 z 자리에다가 얘를 넣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얘를 넣은 거예요. 자, 얘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x바하고 m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거든. 우리 목표가 x바하고 m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잖아. 그치? 실내 구간이라는 게 결국은 x바를 가지고 m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추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x바와 m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집어넣은 식이 요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요런 형태가 된 거예요. 요런 형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모양을 잘 생각해보면 이 모양은 n 값이 x바에서부터 요거 뺀 거랑 x바에서부터 요거 더한 것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런 뜻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 구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쵸? 요 지점부터 요 지점 사이에 모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이 나왔고 여기서 이 들어가 있는 요 1.96 같은 요런 숫자를 우리가 신뢰도 계수라고 불러요. 신뢰도 계수.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95%와 99%지만 뭐 문제에 따라서 뭐 98%나 뭐 아니면 90%나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아까 1.96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냐면 그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자,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요거의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1.96이라는 숫자가 95%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신뢰도를 99%로 올리면 그러면 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얘가 0.99인 그때 상수를 가져오면 그게 신뢰도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99%일 때는 계수가 얼마지? 알고 있잖아요. 2.58이죠. 그죠? 2.58. 그래서 2.58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0.9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문제에 따라서는 요거를 0.95라고 주면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주기도 하죠. P 0에서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럼 얘는 0.95에 뭐겠어? 절반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을 때도 아 그러면 결국은 이 숫자가 95%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1.96과 2.58밖에 안 주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서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꿔놓을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신뢰도 계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저기 개념 원리에 맨 페이지에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자, 승현이 몇 도였어? 5.6. 그다음에 또 시연이 안 쟀어? 자, 개념 원리 맨 뒤에 연습 문제로 가서 197쪽입니다. 197쪽에 몇 도야? 5.9. 하나는 몇 도? 용준은 어디 갔냐? 이주야, 용준이 어디 갔어? 어? 7.1? 조금만 열심히 살짝 숨었거든요. 7.2면은 뭔데? 자, 우리 197페이지 봅시다. 197페이지에 18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80번. 자, 180번은 어느 밭에서 수확한 딸기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딸기 중에서 N개의 무게를 조사했어요. 이미 추출한 표본을 뽑은 거죠. 그랬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5가 되었다.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편차 5는 누구의 표준 편차예요? 뭐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죠. 그죠? 표본 표준 편차. 그럼 우리가 원래 외우고 있는 신뢰도 식에 들어가 있는 그 시그마는 어떤 표준 편차지? 모 표준 편차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5는 우리가 신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시그마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지. 그치?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표본을 뽑는 이유가 모 집단에 대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뽑는 건데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냥 표본 표준 편차만 줄 때도 많다고요. 하지만 그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그냥 얘를 시그마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앞에서 배울 때 표본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라 S라는 문자로 표현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S나 시그마나 같은 걸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나중에 이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 표준 편차나 표본 표준 편차나 동일하게 놓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이용해서 밭에서 수확한 딸기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요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표본 평균이 2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9.02라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에서 빼기 그죠? 19.0이면은 0.98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19.0이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쪽에 있는 요 A라는 값은 20에다가 어떻게 한 걸까? 0.98을 더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0.98이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지금 신뢰도 계수가 1.96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 요거에 해당되는 게 0.98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0.98, 여기에 마이너스 0.98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신뢰 구간 그 구하는 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혜지야, 이 A 값은 얼마라는 거야, 지금? 20.98이죠, 그죠? 20.98인 거고, 그 다음에 n 값이 얼마인지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5에다가 1.96 곱하면 얼마니? 5 곱하기 1.96. 좋아. 대답 좀 해줘봐. 5 곱하기 1.96이 얼마야? 9.8. 9.8. 그러면은 9.8을 루트 n으로 나눴더니만 0.98이 됐네요. 그럼 얘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루트 n이? 얘가 10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n은 얼마예요? n은 100이지, 그치? n은 100. 네, 그래서 n 값은 100이고 a 값은 20.98이니까 답은 120.98이겠지, 그치? 120.98. 197쪽이야, 영준아. 시험 몇 회야? 점이? 자, 그 다음에 181번 보겠습니다. 181번. 자, 181번은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했는데 표본 크기가 4고 표본 평균이 x1 바인 표본을 이용하여 95%로 구한 신뢰 구간이 요거다. 자, 지금 이 문제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0.95에서의 이 경계값을 2라고 줬다는 건 이 문제를 풀 때는 신뢰도 계수를 얼마를 써라? 95%는 2를 쓰고 99%에서는 3을 써라. 이렇게 지금 신뢰도 계수를 좀 편하게 바꿔준 거죠. 근사값으로.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4고 표본 평균이 x1 바. 그러면 자,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x1 바 마이너스. 자, 신뢰도 계수 2고 루트 n은 얼마야? 2죠?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된 거고 이쪽도 x1 바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런 거 지워지는 거니까 문제에서 말한 이 a라는 값이 a가 x1 바 마이너스 시그마고 b는 x1 바 플러스 시그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b-a는 뭐야, 얘들아? b-a. 준이 뭐야? 이 시그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신뢰 구간.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 x2 바였고 신뢰도가 99%네요. 그죠? 자, 그럼 요때의 신뢰 구간은 x2 바 마이너스 자, 신뢰도 계수 3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모평균 있고 이쪽은 x2 바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구하면 되지. 얘가 지금 C 값인 거고 얘가 D 값인 거니까 D 빼기 C는 D 빼기 C. 희주야 어떻게 생겨?
그래. 루트 n분의 난 희주를 불렀는데 기주가 대답해 줬으니까 뭐. 그래 기주 해. 루트 n분의 6시그마 그쵸? 6시그마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B 빼기 A가 요것의 2배하고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써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시그마가 2 곱하기 루트 n분의 6 시그마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2도 지워지고 시그마도 지워지니까 그지? 결국은 루트 n의 값이 6이 돼야 되는 거네. n은 몇이다? 36이다.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되죠? 이런 문제고 자, 마지막 문제 182번 봅니다. 182번은 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x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표본 평균과 그다음에 그 표본의 크기와 신뢰도와 뭐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것들 사이에 이제 관계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잘 풀려면 신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봐봐.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 퍼센트가 커지면 b 빼기 a의 값은 커진다. 여러분이 b 빼기 a의 값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지? 이 b가 지금 이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이 양 끝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양 끝값끼리 빼면은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뭐죠? 신뢰 구간의 길이였죠.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였는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자,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같은 표본의 크기일 때. 어때요? 여러분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 계수가 어때? 커지잖아. 그치?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신뢰도 계수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뭐 평균 키가 170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고3의 평균 키를 추정한다. 그랬을 때 내가 우리나라의 고3들의 평균은 165부터 17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랑 160부터 180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떻게 말할 때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 구간을 넓게 잡을수록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 맞출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 모평균이 실제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구간이 길어지면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사이에 딜레마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신뢰도를 엄청 높이고 싶어. 그럼 구간을 엄청 넓게 하면 되잖아. 대신 근데 구간을 엄청 넓게 해버리면 그 데이터는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없지. 그치? 우리나라 고3들의 평균 키가 1m부터 2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연한 얘기인 거.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 사이의 어떤 선택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그럼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건 신뢰도 계수에 변함이 없다는 거야. 신뢰도 계수. 자, 신뢰도 계수에 변함이 없을 때 n이 커지면 b 빼기 a의 값은 커진다. 자, 여러분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요거 아닌가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죠?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1.96이나 2.58 같은 신뢰도 계수인 거고. 그죠? 자,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요게 일정합니다. 요 신뢰도 계수가 일정해요. 그런데 n 값이 커져.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치?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작아질 테니까 이 b-a의 값이 커진다? 틀렸죠. 반대로 말한 거고. 자, 디귿. 역시 또 신뢰도가 일정해요. 저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그대로인데 n 값이 2배가 됐어요.
n 값이 2배가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일단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긴 줄어들겠지. 근데 그게 2분의 1배로 줄어들까? 아니죠. 이 n 값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배가 아니고 몇 배? 루트 2분의 1배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시간이면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개념 원리는 끝. RPM을 봅시다. RPM에 좀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그 92쪽이랑 93쪽 풀었나요? 깨끗하시구만. 일단 91쪽을 먼저 봐봐야겠다. 91쪽. 91쪽이랑 92쪽, 93쪽에 깨끗하시구만. 이거 안 올라가요. 싫어요. 그치. 이게 어렵죠. 어우. 자, 우리 우선 그 91쪽에 564번을 한번 볼게요. 564번. 이것도 역시 그 네. 방금 이제 개념 원리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자, 564번 문제를 봅시다. 확률 변수가 2개 등장해요. x랑 y가 등장하고 평균이 모두 0이에요.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과 4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제 이런 통계 단원에서는 이제 항상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딱 한눈에 들어오도록 써놓자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누가? x가.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0이고 2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누가? y가.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a 이하일 확률과 y의 절대값이 b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표준화 시켜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지금 p-a에서부터 x, a 이렇게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자,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p 자, 마이너스 a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이 어차피 0이니까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뀌겠죠? 여기는 시그마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요 확률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P 마이너스 B에서부터 Y, B 이렇게 될 확률이니까 얘가 P, 자 얘도 지금 똑같죠? 평균이 0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봤자 그냥 마이너스 B야. 대신 이제 분모 자리에 2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니까 2가 하나 곱해지겠지 분자에. 그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렇죠?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뀌고 여기도 시그마 분의 2B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 두 가지 확률이 서로 같다는 건 이거 지금 표준화 된 상태잖아요. 표준화를 시켜놨고 그 표준화 시켰을 때 얘네들의 확률이 같다는 건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표준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확률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지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2B하고 같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A는 2B하고 같다. 근데 문제에서 A, B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달아줬으니까 A가 2B하고 같으면 A가 B보다는 어떤 거야? 큰 거죠. 그쵸? 양수끼리니까 A가 B보다는 크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Z가 시그마분의 2B보다 클 확률과 Y가 2분의 A보다 클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방금 A가 2B하고 같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A 자리에다가 아니다. 여기 2B 자리를 A로 바꿀까? 그죠? 얘를 A로 바꿀게요. 얘를 A로 바꿨어. 자, 그러면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또 이쪽에 있는 2분의 A라는 요 녀석을 표준화 시켜보면 되겠죠. 그죠? 자, 얘를 표준화 시킵니다. P, Z가 얼마보다 큰 거냐면 얘 지금 Y에 대한 식이니까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2분의 A 마이너스 0을 2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A죠? 그럼 이쪽에 있는 시그마분의 A 어때? 같은 거죠, 그쵸? 표준화 시켜보니까 요 값이나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러면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P,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7일 때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거니까 요 A 자리에다가 우리가 2B를 넣어 놓을 수 있겠죠? 그죠? A 자리에 2B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앞에 거부터 표준화 시켜보면 PY가 B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표준화 시키면 뭐냐면 B를 2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시그마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로 할 확률이 지금 0.7이야.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아마도 이 시그마분의 2B가 이쪽쯤에 있었겠지. 이쪽쯤에 시그마분의 2B가 있어가지고 그죠? 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을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요 영역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요게 0.7이라는 거지. 그치? 요게 0.7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요만큼만 딱 쪼개면은 여기는 얼마인 거예요? 요만큼. 0.2라는 얘기죠. 그치?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뒤에 있는 식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식은 P 표준화 시켜버리면 Z가 되고요. 여기는 2B를 표준화 시키는 건데 2B를 이 X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B에서부터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B에서부터 시그마분의 2B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0부터 시그마분의 2B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0.2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뭐야? 그쵸? 오른쪽으로 0.2, 왼쪽으로 0.2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 확률은 0.4가 맞겠죠? 0.4.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3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어떻다?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그래도 복잡하게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6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규 분포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x,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fx라고 되어 있는 얘가 x에 대한 정규 분포, 네, x에 대한 정규 분포죠. 얘가 그러니까 fx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gx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y는 2x-24가 성립한대. 그때 두 곡선과 직선 x는 2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설명을 잘 보면 두 곡선과 x는 24로 둘러싸인 거니까 지금 요쪽 부분만을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가 지금 S1, 그죠? 얘가 S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부분 요쪽이 지금 S2인 겁니다. 그죠? 여기가 S2. 자, 이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S1에서 S2를 빼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S1 자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구하죠 이거. 이걸 어떻게 구해? 그렇지. 적분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저 정규 분포에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어가지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정규 분포 그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S1 빼기 S2의 값을 찾으려면 여기가 필요하죠. 밑에 부분 요거. 요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해볼게요. S3. 그러면 결국은 자, 우리가 이제 S1 빼기 S2의 값을 찾고 싶은데 이 S1 빼기 S2라는 건 S1에다가 S3를 더해 놓은 상태에서 S2에다가 S3를 더해 놓은 것을 뺀 거랑 어때요? 같죠? 어차피 빼면 S3 없어지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 S1에다가 S3를 더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용준아. 늦게 와서 자니? 대답해봐, 용준아. S1에다가 S3를 더하면 이게 뭐야? 뭐야? S1이랑 S3를 더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24부터 m까지 이 fx라는 그래프의 넓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는 그대로 확률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자, S1과 S3를 더한 이 부분을 잘 뜯어보면 이게 결국 확률이야. 확률인데 X라는 확률 변수가 24에서부터 M까지 이렇게 될 확률이 바로 S1 더하기 S3예요. 그죠? 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S2에서 S3를 더한 것도 이것도 요 오른쪽 그래프만 보면 되죠. 그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24부터 M까지 잘라놓은 넓이 아니야. 그죠? 빨강과 초록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B 24부터 자 대신 얘는 오른쪽 그래프니까 확률 변수 Y가 될 거고 이렇게 될 확률이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그걸 안 알려줬는데 대신에 이게 있잖아. y와 x 사이에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y의 평균, y의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오랜만에 나왔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 곱해진 거랑 여기 더해져 있는 숫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지금 x의 평균이 32니까 32에다가 2 곱하고 24 빼면 되죠? 얼마일까? 얼마야? 40이죠, 40.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y에 대한 정규분포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은 40이고 자, 그다음에 분산은 일단 곱해진 거랑 더해진 것 중에 무엇의 영향만 받아? 곱해진 것의 영향만 받죠. 그리고 곱해진 것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제곱배만큼 받죠. 제곱배만큼. 그러면 원래 분산이 16이니까 자, 요거 제곱 4배 하란 얘기죠. 얼마예요? 64. 64면 뭐라고 써놓을까? 8의 제곱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얘가 지금 y에 대한 정규 분포다. 이거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요 각각을 우리는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이 m 값이 지금 40이라고 구한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40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표준화 시키면 자, 24를 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얼마예요? 요걸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자, 가운데 Z 됐고 그다음에 40은 플러스 2인가? 그죠?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에 얘는 24를 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시키는 거죠, 이걸로. 그죠? 그럼 또 얼마야? 또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 Z로 바뀌고 40이라는 거는 얘 평균이었잖아. 그치? 그럼 표준화시키면 얼마 되겠어? 0 되겠지. 그치? 0.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 이거는 그냥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477이가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92쪽하고 93쪽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2쪽, 93쪽에는 뭐 수원수투를 학습한 학생들을 위한 확률 분포 우리를 위한 거잖아. 그지? 지수, 로그, 수열, 적분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이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 뭐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수능을 볼 때는 당연히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있는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다 나올 수 있다. 자, 먼저 92쪽에 570번을 한번 볼게요. 570번. 이걸 보고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식이 뭘 의미하는 식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요거 있죠, 요거. 요만큼 요거. 144C X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3의 144 빼기 X제곱. 이게 뭘까요? 일단 얘는 독립시행 아닌가요? 독립시행이지, 그지? 물론 독립시행과 이항분포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얘 하나만 딱 놓고 보자면 이거는 독립시행인 거고 어떤 상황의 독립시행이야? 뭔가 어떤 성공률이 4분의 1인 사건을 몇 번을 반복했는데 144번을 반복했는데 그 중에 X번 성공할 확률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 확률이라고 생각하자. 확률.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x값이 x1 확률. 그런데 그 확률에다가 앞에다 뭘 곱해놨어요? x제곱을 곱해놨죠. 그죠? x제곱을 곱해놨어. x제곱을 곱해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했죠. 뭐 한 거죠? 자, 이 식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게 바로 x제곱의 평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확률 분포 표를 상상해봐. 확률 분포 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확률 분포 표죠. 그죠?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 표가 있는데 아랫줄에 있는 것들이 지금 확률이잖아. 위에 줄에 있는 게 x값이고. 그러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그때 뭐가 나오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2x 아니야? 평균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곱한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있던 값들을 다 뭐 해놓은 상태예요? 제곱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죠? x들을 다 제곱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제곱의 평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570번에 나와 있는 이 시그마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구나. 우리는 지금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뭐와 뭐가 필요해?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해. 왜?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원래 분산 구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이항 분포로 접근해 보자. 이항 분포. 자, 지금 어떠한 사건을 몇 번 반복했어? 144번 반복했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은 언제 나올 거냐면 이항 분포 상황에서 나온다. 144,4분의 1이라는 이런 이항 분포 상황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알잖아. 이항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해요? 안 까먹었지? 평균 어떻게 구해? NP로 구하죠? NP, 그지? 그래서 144랑 4분의 1 곱하니까 얼마야? 36이고. 자, 이때 분산 어떻게 구해요? NPQ죠, 그죠? NPQ. 그러면 36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얼마지? 27인가? 그래,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만들면 되죠. 정규 분포 36,27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X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얘를 추적해 가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나온 이 27이라는 이 분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고 봐야 돼? 원래 분산 구하는 식이 뭐예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지, 그치? 이 분산이라는 게 원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지금 36이니까 36의 제곱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이 36 제곱을 어떻게 주면 돼요? 넘기면 되죠. 승혁아, 36 제곱하면 얼마야? 응? 36 제곱하면 그죠? 1296이죠. 1296 그죠? 1296. 1296에다가 27을 더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용준아 몇 번? 3번. 그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 93쪽으로 가서 93쪽에 요 그
이 끝에 있는 유형 있잖아요. 요 유형은 약간 새로운 개념이죠. 새로운 개념.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에서 구해보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자, 이산 확률 변수하고 개념은 같은데 이게 연속 확률 변수로 가면은 적분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치? 적분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fx가 지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가 곧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fx가. 그럼 지금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x랑 fx를 곱하래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곱하는 게 바로 x랑 그때의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개념으로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평균 구하고 싶으면 x랑 fx 그때 확률을 곱하는 거죠. 곱해가지고 그것을 전체 구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 적분시키면 그때 나오는 게 평균이다. 그 다음에 분산은 요 식으로 볼까요? 요 식으로.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이야? 요 앞에 있는 요 인테그랄이 x제곱에다 fx 곱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식인 거예요. 얘가. 거기서 뭘 뺐다? 평균의 제곱을 뺐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이게 연속 확률 변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이걸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표현해 본 건 처음이니까 좀 난해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575번 한번 해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적분을 이용해서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그러면 좀 전에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랬어? 기주.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x, fx였으니까 여기다가 적용하면 뭐다? 2x제곱이다. 2x제곱 dx 요거 해주면 평균 나온다 했죠? 그렇죠? 그대로 계산해보자. 시연아 적분해줘.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냥 얼마예요? 그냥 3분의 2죠? 그렇죠? 3분의 2. 그래서 요게 지금 평균인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은 자 0부터 1까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이면 x제곱 fx였어요. 그죠? x제곱 fx. 그럼 x제곱에다가 fx니까 2x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2x 세제곱이죠? 2x 세제곱.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9분의 4를 빼는 거지. 그치? 요렇게. 그럼 얼마예요? 앞에 거 적분하면은 자, 요거 적분하면은 2x 세제곱이니까 내려오면 2분의 1 x 4제곱인가? 그죠? 2분의 1 x 4제곱. 요거를 0부터 1까지.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 아닌가? 0부터 1까지? 18분의 1 맞나요? 그죠? 18분의 1,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분산이고 표준 편차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루트 한번 씌워주면 되고. 그치? 그래서 평균은 3분의 2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니까 루트 18분의 1. 뭐예요? 유리화시키면? 3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6분의 루트 2 6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6분의 루트 2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쵸? 자, 그럼 그 밑에 문제에서는 이제 약간 요 내용이 추가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x의 분산만 안다면 얘의 분산은 x의 분산에다 몇 배 하면 돼? 25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x의 분산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한번 계산해봐 얘들아. 방금 보여준 방법대로 분산 찾고 거기다 25배 하면 됩니다.
기함수잖아. 기함수는 어떻게 돼? 기함수는 0 되는 거 아니야? 기함수. 기함수면 0 되죠. 우함수면 2배 하는 거고. 기함수면 0 돼. 답은 뭔가요? 몇 번? 4번. 그렇죠. 4번. 그럼 적분 잘 돼요? 그렇지. 적분 해보면은 VX가 뭐 나와? VX가 5분의 1. 그죠? 자, 식만 써보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분의 3은 앞으로 당기면 되죠. 그냥 상수니까 당겨버리고 여기다가 X제곱의 평균 X제곱을 곱해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자, 요게 지금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고 거기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할 건데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X만 한번 곱해가지고 자 4분의 3 역시 당겨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한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것이 평균이고 그거를 제곱한 거가 제곱의 평균의 제곱인데 이거를 여러분 계산하면 이거 얼마 돼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거 지금 홀수차들이니까 다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는 이런 적분 구간을 적분시키면 무조건 뭐 나와? 0 나오죠, 0.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째로 그냥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기함수였지만 앞에는 다 또 뭐예요? 우함수지. 우함수의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 2배 해주고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바꿔주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2배 해주면 2분의 3이 앞에 붙어 있고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요거를 적분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x 5제곱 요거를 0부터 1까지 해가지고 2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적분하는 거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77번 이거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가지고 표준화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우선은 얘만 봤을 때 요거만 봤을 때 요 부분 자 이게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자체는 독립시행이고 이런 독립시행은 이항분포 요 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요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게 아니라 16부터 A까지만 더했죠. 그럼 이거는 어떨 때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자 확률인데 x가 16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로할 확률이 0.8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네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을 구해보면 될 텐데 자 정규분포로 가져야 되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를 일단 바꿔놓자. 요거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뭔가 20, 4제곱 그치? 요런 정규분포에서 우리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죠? 16을 표준화 시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x가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a를 표준화 시키니까 a 마이너스 20 나누기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생각하면 0.34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 요 나머지 이 양수 부분, 요 부분이 0.48이 나와줘야 둘이 합쳐가지고 0.8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0.8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 이보다는 어떠면 돼? 작거나 같은 데죠, 그죠? 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이 상황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은 정해져 있고 이쪽이 이제 4분의 a 마이너스 20인데 요 넓이가 이게 딱 0.82가 되게 하려면 얘 값이 2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넓이가 0.82 이하이면 되는 거니까 얘가 2보다 조금 작아도 괜찮죠. 네, 그래서 얘는 2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 a의 최대값을 구하면 28이 답이 되겠죠. 28.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다음에 뒤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데 100쪽에 이거 612번 있죠. 자, 이거는 신뢰도를 구하는 거예요. 신뢰도. 그죠? 신뢰도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그 신뢰도 계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럴 것 같아에서 푸는 거랑 좀 다르지. 정확하게 좀 알고 풀자 이거야. 지금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58.48에서부터 73.52. 근데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지금 25명을 추출해가지고 평균 구했던 66이니까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잖아. 이 표본 평균에서 66에서 무언가를 빼가지고, 그죠? 무언가를 뺐다는 건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20이겠지, 그치? 그죠? n은 여기 있고 표준 편차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66 더하기 신뢰도 계수 곱하기 5분의 20 이렇게 구했을 거거든, 신뢰 구간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지금 뭐 큰 쪽만 보자면 73.52예요. 그러면 이 뒤에 더해져 있는 얘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얘가 7.52라는 거죠. 그죠? 7.52. 그럼 얘가 7.52가 나왔다는 것은 자, 여기 지금 5분의 20이라는 게 4니까 4.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7.52를 4로 나눈 거겠죠. 그럼 얼마지? 1.88? 1.88.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신뢰도 계수네. 그죠? 뭐 1.96도 아니고 2.58도 아니죠. 자, 이 1.88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위에 있는 표에서 보니까 1.88 여기 있잖아. 이 1.88이라는 것은 0부터 1.88까지의 확률이 0.47이에요. 그럼 아까 신뢰도라는 건 0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1.88부터 플러스 1.88까지 그 확률이 신뢰도였잖아. 그러니까 0.47에다가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해서 그럼 0.94죠. 그러니까 이 1.88이라는 요 상수는 신뢰도가 몇 퍼센트일 때 신뢰도 계수야? 94%일 때 신뢰도 계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4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꼭 95나 99%가 아니게도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신뢰도 계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단 다음 주부터 센으로 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특강이 나오는 대로 수능 특강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개념 원리 다 아직 안 끝난 사람. 조금밖에 안 남았어. 추정. 그래. 개념 원리.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아직 안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 다 했다. 여기까지 다 했다. 개념 원리랑 RPM 둘 다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 아직 안 됐다. 다 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RPM은 안 했어요. RPM 안 했어. 그렇지. 승현이는 RPM 안 됐어. 준이는 뭐 좀 하고 가야지. 다 했어?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 끝났으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대신 다음 주는 미리 공지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개념 원리 RPM 끝까지예요. 알겠죠? 다음 주는 개념 원리 RPM 끝까지. 네. 내가 여기까지는 다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귀가를 하시고 여기까지 다 안 끝났어요 하는 사람들은 대강으로 갑시다. 말할 게 있어요. 뭐요? 저 오늘 개념 그거 하잖아요. 네. 근데 저거 심각하게 많이 밀렸거든요. 이거 한다고? 아니 이거는 다 하긴 했는데 숙제 한다고? 알았어, 오케이.